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용남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입당하여 당명이 수차례 변경되는 와중에도 줄곧 당을 지켜온 저입니다만 더 이상 당 개혁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기에 탈당하고자 합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 해결 방안과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오직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민심에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합리성과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 사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심이 당심이 되어버리는 정당에서는 민심이 설 공간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캠프의 일원으로 미력이 남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저를 더욱 절망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메신저가 전달하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저의 곁에 남아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수원, 특히 팔달구 주민 여러분께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이 식어서는 더욱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과 어떠한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 오로지 절대 권력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국민의힘에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때문입니다. 작년 3월 8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보여줬던 모습은 글쎄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의 공개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사실은 당시 여론조사에 거의 등수 밖에 있던 분을 억지로 세우고 또 그분이 그만두는 과정도 대단히 비민주적이었고요.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눈높이에서 보자면 지금 국민 대다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 저렇게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 표결에 따라서 폐기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가, 그거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말씀드리면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저는 그 대선 후보 캠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정책도 매번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나오고요. 전체적인 판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할 인사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쭉. 뭐 이게 어떤 내각의 구성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국민의힘에 대한 당무 개입은 거의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당내 인사와 관련해서도 저 사람만 안 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꼭 그 사람이 돼요. 그거 희한해요, 정말. 아니, 근데 이제 경선 초기 시절부터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측근에서 보셨잖아요. 그때는 이런 경향성이 있을 거다 전혀 감지 못하셨어요? 아니,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면 원래는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캠프가 저쪽 광화문 쪽에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많이 썼던 유명한 빌딩에 들어 있었다가 이제 당 공천이 끝나고 그러니까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엔 여의도로 옮겼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선거 캠프의 후보가 너무 모습을 드러내질 않았어요. 거의 안 왔습니다, 캠프에. 그래서 아니 어떻게 후보가 이렇게 캠프에 안 들르나. 아무리 대선 후보라지만 대선 후보는 다른 후보들하고는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식 캠프에 아무리 안 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야 되잖아요. 자기 캠프인데. 근데 거의 캠프에서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나마 네. 별도의 그 사무실이 있었고 그래서 이상하긴 좀 이상하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속았고 국민 여러분도 속았습니다. 제가 윤석열을 지지했던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해도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김용남 의원 나름대로 국힘당 내에서 합리적 의견을 가지신 분이었죠.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출신입니다, 이분도. 그런데 이분이 탈당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속았다라는 거죠. 속았다라는 거. 이분의 의견에 의하면은 처음부터 좀 이상했대요. 선거대책본부 별도의 팀이 아마 차려졌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 이분이 어떤 그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잘 안 나오더라는 거야. 일주일에 보통 자기 선거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올 건데 그것도 안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제 또 다른 방송에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자, 정말로 국민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윤석열이 이제 형편없는 이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은 다 속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뭐 서울대 법대 그럴듯하게 검사 출신의 뭐 중수 검사의 쪽쪽 이제 강골 검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들을 다 수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수사했어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그 딸과 사위조차도 이제 윤석열 검사가 수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권력 수사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윤석열이는. 근데 정치 자체를 아예 몰라요. 심지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임금이 신하들 얘기를 들었잖아요. 지금은 임금도 물론 아니지만 그 체제, 임금 체제 하에서도 신하들 말 경청해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결정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독재잖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연산군 때, 조선시대 연산군 때하고 거의 비견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폭정입니다, 폭정.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야. 아무것도 이제 이것저것 살필 것 없이. 그러니까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식하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하고 압수수색, 조작 수사하고 압수수색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하는 게 보니까.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정치를 수사하듯이 하면 그게 정치입니까? 완전 깡패짓거리지.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거잖아요. 이 수사권 가지고 계속 장난치고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고 사람을 줬다 놨다 그냥 강압을 해서 강압적으로 정치를 해버리잖아요. 수사와 연결시켜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 검사 티를 하나도 안 벗었습니다, 한동훈이도. 지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다녀도 검사인 것은 저는 한동훈 검사예요. 아직도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 김용남 의원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울먹이면서 얘기했잖아요. 울먹이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속았다고, 윤석열이한테 속았습니다 하고 속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치를 못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속았다고. 정말로 속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윤석열이가 했던 말들, 중요한 말들, 포인트들마다 거짓들이 확 차 있는 거야. 중요한 지점에 가면 다 거짓말들입니다, 보니까. 장모가 남한테 뭐 10원 한 장 손에 안 끼쳤다. 주가 조작했다고 하니까, 김건희가 주가 조작했다고 하니까 4천만 원 오히려 손해봤다고 하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완전히 다 거짓말 뿌링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집안은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나름 일리 있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은 고쳐쓰기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폐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올 4월 11일 총선거 있고, 총선거 후 개헌을 통해서든 탄핵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겸해서라도 반드시 중도의 임기를 끝내서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가의 체계와 근본이 다 무너졌어요.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지 않고 자의에 의해서, 만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시행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정부가 과연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합법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4번씩이나 의결해서 법률안을 4번이죠. 3번 해서 정부로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의 대다수의 70% 가까이 지지를 받는 그런 법률안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에 관한 특검법,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조차도 거부한다. 그런 대통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후안무치한 거죠. 정말로 뻔뻔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23억씩이나 수익을 받는데 주가 조작 사건에서 그것이 혐의가 없으면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재판정에서 밝히면 될 일을 수사조차도 못하게 막으면서 특검법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후안무치한 뻔뻔한 짓거리인 겁니다. 윤석열의 결정적인 탄핵 사유인 거야. 자, 국회에서 의결하자마자 5분 내에 대통령실 대변인 거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서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죠. 국회에서 이송하자마자 국무회의 세 차례 연기하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보낸 대통령.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불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지지율이 지금 70%, 80% 나오는 거죠. 심지어 보수인 대구에서조차도 70% 가까이 이렇게 특검 찬성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아무쪼록 간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 김건희 특검법, 50억 특검법으로 인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받아도 망하고 안 받아도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받으면 총선거에서 심판을 할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국힘당이 80석 이하로 60석 이하로
쪼그라들 겁니다. 쪼그라들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받으면 받는 대로 특검을 받아서 진실이 드러나서 주가 조작 사실들, 이 뒷배를 봐준 검사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깜빵행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한동훈이 떼진다고 윤석열이도 지금 두문 불출입니다. 아예 모습을 카메라에서 감췄어요. 동정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 김건희도 싹 사라졌죠. 그다음에 한동훈이만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이제 사전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녀요. 제가 봐도 사전선거운동인데 강력한 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완전히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잖아. 어떤 정책들을 하는 것보다도 표심을 얻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때도 그러더만 지금 관두고 국힘 비대위원장 오더니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각종 장신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갖추고 까치발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면서 유명 셀럽처럼 연예인처럼 하고 다니면서 아니 뽕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대통령 후보인 양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꼴불견인데 제가 조만간에 이 한동훈의 민낯을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고 봐요. 다 거짓말해서 당선됐잖아요. 보니까 주가 조작 사실 그것도 다 거짓말한 거고, 장모 관련해서도 유죄가 나왔잖아요. 지금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지금 징역형 깜빵이가 있잖아요. 최선순위가 다 거짓말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청군 관련해서도 뭐 모른다고 했다가 뭐 알기는 안 한다 했다. 이게 청군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거짓들이 좀 많이 드러났죠. 대장동 건도 마찬가지예요.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 집 20억인가 30억 주고 사줬잖아요. 그것도 정말로 우연이라고 치는 해명했지만은 특검 해봐야 알아요. 특검 해보면 다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명 국민 중에 특정한 두 사람의 조합이 만날 확률이 몇십억 분의 1이라니까. 그게 우연히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못 믿는 거죠. 다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기 싫어요. 이거 무효라고 이제 쳐야 됩니다. 무효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활성화돼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노출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